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1일에 출시한 아웃라이더스라는 게임에 적용된 NVIDIA DLS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피플 캔 플라이에서 개발하고 스퀘어 에닉스에서 유통하는 어느 정도는 기대되는 작품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하지만 디비전 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하고, 이 아웃라이더스에 적용된 DLSS가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이 DLSS는 이제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K에서 DLSS를 켜면 QHD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에서 강제로 늘리고 이 깨지는 거를 딥러닝으로 채우는 거죠. 아웃라이더스에서 화질이 어떤지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4K인데요. 지포스 RTX 3090과 라이젠 7 5800X의 조합, 최상급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을 방어해줘요. 그래서 그래픽에 비해서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요. DLSS 옵션은 일반, 품질, 균형, 성능, 울트라 성능이 있는데 예전에 사이버펑크를 테스트했었을 때 4K에서 균형까지만 가도 이질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웃라이더스에서는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성능까지 가도 뭉개진다는 느낌이 많이는 안 들 거예요. 그만큼 이 DLSS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데서도 보면 이 비급이 균형까지는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성능 옵션까지 가게 되면 많이 뭉개지는 것이 보이긴 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확하게 수치 공개는 안 됐지만 품질은 QHD, 균형은 FHD, 성능은 HD에서 업스케일링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원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들이 업스케일링을 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흠집 같은 것들은 이제 작은 것을 크게 늘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뭉개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능으로 가면 갈수록 흠집 같은 디테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픽이 뭉개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나냐? 확실한 차이가 있긴 해요. 사실 4K에서 품질 옵션은 DLSS 자체를 끈 것과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데 프레임이 1.5배가 뛰었죠. 대부분의 환경에서 이 정도로 프레임이 나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K 120Hz 모니터에서는 품질이나 균형 옵션, 그리고 G싱크가 있다면 괜찮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냥을 할 때는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균형 옵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풀 HD에서는 어떨까요? 이 지포스 RTX 3060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노 3D 트윈 X2 모델인데 투펜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저렴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하는데 진 회색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심지어 잘 보면 헤어라인도 넣어놔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LED가 간단하게 나오고 딱 이 슬롯을 차지해서 무난하게 어디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후면은 메탈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이쪽은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아예 구멍을 뚫어놨네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되게 정갈하고 게이밍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풀 HD 최고 옵션에서는 전투씬에서 100프레임 넘게 보여줘서 옵션 타입을 좀 하면 평균 144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DLSS를 확인해 봤는데 울트라 성능에서는 확실히 많이 뭉개지는 느낌이고요. 품질까지는 괜찮았어요. 원본과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풀 HD로 업스케일링을 한다는 거는 HD나 그 정도의 해상도에서 한다는 건데 업스케일링 전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보정을 아무리 한다 해도 원본 차이가 4K의 그것보다는 더 크겠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안티 엘리어싱을 처리하면서 샤픈 효과를 좀 넣는 것 같은데 풀 HD에서는 확실히 품질 이하는 많이 뭉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사이버펑크에서는 풀 HD에서 품질 옵션도 화질 저하가 좀 많이 보였거든요. 아웃라이더스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많았거나 신경을 좀 더 썼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프레임 차이도 풀 HD에서는 DLSS 옵션별로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로드율도 항시 99%고 최적화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최고 옵션에 DLSS 품질에서는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하죠. 아웃라이더스는 기본적으로 총싸움이에요. 근데 이 총 말고도 스킬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하단에 있는 이 스킬들로 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총 같은 것보다 스킬이 훨씬 세기 때문에 아마 이 스킬이 없었으면 이 아웃라이더스를 솔로로 깨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재밌는 게 이런 스킬 말고도 총 같은 아이템이나 뭐 투구, 모험, 바지 이런 것들도 다 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킬도 클래스마다 다 다르고 오픈할 수 있는 스킬들도 레벨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특성 같은 것들을 찍을 수도 있어요. 게임 진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퀘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스토리 진행이 생각보다 꽤 빨라요. 그리고 이제 싱글 플레이들을 다 한 다음에는 멀티플레이가 있고요. 이제 약간 디비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디비전도 다크존이라 해가지고 말렙 찍은 다음이 본 컨텐츠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느낌인데, 뭐 기본적으로 컷신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비주얼도 되게 좋고요. 또 디비전 같은 느낌을 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엄폐물 있을 때 이렇게 엄폐물 뒤에서 숨어서 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말고도 디비전 같은 요소가 몇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참 이따 보기. 아이고 왜 이렇게 저기 많아. 그럴 때 이렇게 빵 쏴주면 다 날아가죠. 스킬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총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쏠 수가 있습니다. 총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쏘면 되겠죠. 또 월드 레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장비 레벨이나 아니면 캐릭터 레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들도 똑같이 세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양학 같은 것들을 좀 못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예요. 일단 엔드 컨텐츠가 와우 같은 시간 제한이 있는 레이드 같은 건데 아웃라이더스에도 이제 여러 클래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클래스가 다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레이드고, 결국에는 높은 DPS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힐러도 있고 탱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의 레이드라서 그게 좀 아쉬웠고, 뭐 게임 분량 자체는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라 가지고 패키지 게임 치고는 적은 편이죠. 근데 뭐 이거는 멀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 멀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게임이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단 게임이 되게 어려운 편에 속하고, 코옵보다는 솔로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뭐 NVIDIA DLSS를 통해서 적은 사양에서도 높은 프레임을 뽑을 수 있으니까 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저기 제가 끊임없이 와 자꾸 이렇게 다시 그래픽 카드로 돌아와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2,694점, 타임 스파이는 8,791점으로 무난한 RTX 3060의 점수를 보여줬어요. 온도는 RTX 3060이다 보니까 높지 않았는데요. 30분간 플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65도로 굉장히 낮은 온도와 정숙한 소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그래픽카드 이벤트도 있는데 SNS 팔로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간단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적으로 투펜 제품 중에서는 뭐 디자인 면에서는 한 탑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